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마음속으로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양육 방식을 바꾸실 겁니다. 아이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아이의 감정을 엑스레이로 찍어볼 수 있다면 아이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만큼 두려워하는 폭풍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이 그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려 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오해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님께 너무나도 알리고 싶어 하지만 절대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10가지 진심이 있습니다. 오늘 그 10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7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 크게 공감하실 텐데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도 괜찮아요. 부모님은 학교에서 반장을 도맡아 하는 학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는 쉬는 시간에 도서관에 혼자 앉아있는 아이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운동을 좋아하셨겠지만 아이는 삐쭉삐쭉 솟은 머리 모양을 한 웹툰 캐릭터를 그리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죠. 부모님은 20명의 친구가 있었겠지만 아이는 단 2명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에너지는 딱 그 정도까지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아이에게 밖에 나가서 친구들 좀 만나봐 라거나 조금 더 활발해져 봐 라고 말할 때마다 부모님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에게 가닿습니다. 아이에게는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부족해 라는 메시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는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아이의 타고난 성향이 부모와 맞지 않을 때 아이는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격을 고쳐야 할 결함처럼 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조언은 외향적인 사람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내향적인 사람의 언어를 씁니다. 완전히 다른 언어인 셈이죠. 부모님의 그 강한 성취욕을 아이의 예술적인 영혼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봐 라는 무심코 던진 말이 아이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부모님을 실망시킨다 라고 가르치는 꼴이 됩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복제품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게 설계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아이가 속으로 간절히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저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다르다는 것이 실패를 의미해선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줄 부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줄 부모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2번째 진심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매일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2번째, 때로는 그냥 제 말을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아이가 친구가 나한테 못되게 굴었어 라고 말하면 부모님은 즉시 위기관리팀으로 돌변합니다.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 넌 뭐라고 대답했는데 엄마가 그 친구 부모님한테 전화할까? 다음엔 이렇게 행동해야 해. 그렇게 아이는 입을 꾹 닫아버립니다. 부모님은 당황스럽고 아이는 답답해집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이는 정서적인 연결을 원했지만 부모님은 업무적인 처리 방식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누군가 자신의 곁에 앉아 그 감정을 함께 느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이가 원하지도 않은 완벽한 해결책을 브리핑하듯 쏟아냈죠. 예일 대학의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기 전에 먼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줄 때 아이들은 더 마음을 잘 열고 상황을 더 잘 이겨냅니다. 아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항상 해결책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저와 함께 그 감정을 느껴주시면 돼요. 해결책도 잔소리도 필요 없이 그저 차분하게 내 곁에 앉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감정적인 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3번째, 엄마 아빠의 스트레스는 나의 스트레스가 돼요. 아이는 부모님이 넷플릭스 스릴러 드라마의 반전처럼 은밀하게 속삭이는 카드값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는 소리, 퇴근 후 부엌에서 남몰래 우는 소리도 모두 듣죠. 부모님이 밤 11시에 침대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안 먹은 척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다 들으면서 못 들은 척 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까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는 밤 10시에 침대에 누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집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 엄마 아빠는 괜찮은 걸까? 혹시 나 때문일까? 아이들에게 모든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을 다 말해줄 필요는 없지만 침묵은 진실보다 더 무섭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부모의 스트레스를 스펀지처럼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배앓이, 수면 장애 또는 갑작스러운 이상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온몸은 힘들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입으로는 다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아이들의 상상력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 빈칸을 채우게 됩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어른들의 문제란 무언가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상황을 뜻합니다. 아이가 부모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의 스트레스는 엄마 아빠 몸속에만 머물지 않아요. 연기처럼 집안 전체로 스며들어요.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는 그 공기를 다 마시고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분명한 설명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는 안전하단다. 엄마 아빠가 좀 다투긴 했지만 잘 풀어나가고 있어. 엄마 아빠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절대 내 잘못이 아니란다. 부모의 불안은 세상이 위험하다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부모의 평온함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잠깐 3초만 시간을 낼게요. 만약 여러분을 나쁜 부모처럼 느끼게 하지 않는 이런 따뜻한 조언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떤 평가나 비난도 없이 영상 하나당 적어도 한 번의 육아 위기는 구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자, 다음은 아이들이 가장 빨리 상처받는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나보다 스마트폰이 더 많은 관심을 받네요. 아이는 말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화면을 넘겨봅니다. 그래 라고 대답은 하지만 단 한 단어도 제대로 듣지 않았죠. 아이는 매 순간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보고 있어. 아니요, 엄마는 절대 보지 않았어요. 내가 방금 한 거 봤어요? 아주 잘했어. 부모님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들은 결국 부모님께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애착 관계 연구는 아주 냉혹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다른 일에 지속적으로 시선을 빼앗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단정지어 대화를 멈추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하루 24시간을 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몇 분이라도 온전히 집중해주는 시간을 원할 뿐입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5분이 건성으로 듣는 1시간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때 그것은 이 화면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네가 더 흥미롭단다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화면을 스크롤한다면 언제라도 너보다 더 재미있는 게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셈이죠.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과 경쟁하고 있는지를 보며 자신의 가치를 배웁니다.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스마트폰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는 5분 뒤에도 거기 있겠지만 내가 쉬는 시간에 발견한 작은 곤충 이야기는 지금이 아니면 끝이에요. 만약 엄마 아빠가 이 순간을 놓치면 나는 더 이상 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아이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은밀한 문제입니다. 5번째, 제발 형제자매와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너는 왜 언니처럼 못하니? 내 오빠는 수학 때문에 속 썩인 적이 없는데 내 누나가 내 나이였을 때는 벌써 다 했어. 아이의 귀에 형제자매와의 비교는 마치 부모님이 가족 카탈로그를 뒤적이며 더 나은 모델을 찾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는 우리가 원했던 모습의 아이가 아니야 라고 조용히 말하는 것과 같죠.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는 명확합니다. 형제자매와 비교당하며 자란 아이들은 불안감이 높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어른이 되어서도 형제자매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일부러 더 뒤처지거나 정리가 안 되거나 운동신경이 없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모습이 가족 내의 순위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아이를 비교할 때 아이가 실제로 듣는 말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아이가 되는데 실패했어. 네 언니가 우리 집의 기준이야.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 나는 내 오빠 같은 모습을 더 좋아해.
비교는 아이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치심을 줍니다. 형제자매를 한 팀이 아니라 경쟁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은 이것입니다. 아이는 비교하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점으로 숨쉬고 있는 형제자매 자체를 원망하게 됩니다. 아이가 간절히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언니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언니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엄마 아빠를 실망시킨다면 나는 평생 엄마 아빠를 실망시켜 온 거겠죠. 그리고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도 너무 지쳐요. 다음은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눈치채는 이중잣대입니다. 6번째, 엄마 아빠의 실수는 괜찮으면서 제 실수는 왜 안 되나요? 부모님이 가정통신문 챙기는 걸 깜빡하면 아차, 실수했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이가 숙제를 깜빡하면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큰일이 됩니다. 부모님은 밖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짜증을 낸 뒤 미안, 엄마가 오늘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그래 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동생에게 짜증을 내면 변명하지 마. 당장 사과하고 네 방으로 들어가라고 혼을 냅니다. 아이들이 겉으로 따지지는 못해도 이런 이중잣대를 마치 뺨을 맞는 것 같은 큰 충격으로 느낍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실수는 관대하게 넘기면서 아이의 실수는 성격적 결함으로 취급할 때 아이들은 자신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안이 높아지며 자신이 사람답게 구는 것조차 폐를 끼치는 일이라 여기게 됩니다. 부모님은 무심코 아이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지만 아이들은 교정받아야 할 대상이야. 어른의 스트레스는 행동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만 아이의 스트레스는 그저 인내심 부족의 증거일 뿐이야.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도 실수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의 힘든 하루가 짜증낸 것을 덮어줄 수 있다면 나의 힘든 하루도 이해받아야 해요. 아이들에게 완벽한 부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는 부모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마침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7번째, 엄마 아빠를 실망시킬까봐 너무 무서워요. 모든 성적표, 모든 운동 경기, 모든 시험, 다른 사람들과 맺는 아주 작은 관계의 순간까지도 아이들은 속으로 쉼없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엄마 아빠를 자랑스럽게 할까? 아니면 실망하게 할까?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위해 너무나도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비행기 마일리지를 두둑하게 쌓고도 남을 수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신의 성취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아이들은 결코 성공적인 사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에 떨고 완벽주의에 시달리며 부모님 앞에서 실패하는 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실망했을 뿐이야 라고 말할 때 아이들은 그것을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내 성적이나 결과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듣게 됩니다. 바로 그때 두려움이 아이를 집어삼킵니다. 새로운 도전을 멈추고 실패를 위험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꽁꽁 숨기죠.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실망 어린 시선이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덮어버립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보다 거짓말을 하는 게 차라리 안전하게 느껴지니까요. 행복한 척 연기를 합니다. 자신의 슬픔을 보고 부모님이 실망하실까봐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슬프고 단순합니다. 내가 가장 엉망진창인 날에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싶어요. 내가 대단한 무언가를 해내야만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으면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시험처럼 느껴져서 단 한 번도 합격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없으니까요. 솔직히 8번째 이야기는 아이들이 부모님 생각보다 훨씬 더 부모님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8번째, 나는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이 집안의 묘한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님 생각보다 훨씬 예리합니다. 아이들은 감정을 쫓는 탐지견처럼 기가 막히게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부엌에서 훌쩍이는 소리를 다 들었고
아빠가 소파에서 자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냥 피곤하시다고 둘러대셨지만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것도 알고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아동 심리학 연구는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아이들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감정적인 분위기를 읽어내지만 자신이 느끼는 그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침묵은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는데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결국 아이들의 상상력이 현실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이야기들로 그 빈자리를 채워버리죠.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 생각보다 더 많은 진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감당하기 힘든 건 공기 중에 맴도는 불안한 느낌을 알면서도 그 이유가 뭔지 전혀 모른 채 숨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나이에 맞는 적절한 솔직함은 아이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이를 두렵게 만듭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은밀하게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9번째, 엄마 아빠가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부모님은 눈물, 스트레스, 우울한 날들을 아이에게서 숨깁니다. 그것이 아이를 보호하거나 굳건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절대 힘들어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건 나한테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예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완벽한 부모를 통해 회복 탄력성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하고 이겨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회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님이 감정을 숨기면 아이들은 감정이란 마치 맛없는 채소처럼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감정은 숨겨야 해.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하다는 증거야. 문제가 생겼다는 건 곧 실패했다는 뜻이야.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완벽하게 잘 살고 있어. 아이가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사람답게 살아가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부모란 마치 로봇이 작은 햄스터를 키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자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이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겠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느끼는 마지막 한 가지 진심으로 이어집니다. 10번째, 나는 엄마 아빠를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요. 아이의 모든 짜증, 눈을 흘기는 행동, 쾅 닫힌 방문, 내가 엄마 아빠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 라고 외치는 그 말들. 그중 어느 하나도 부모님이 생각하는 진짜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혼란스러운 모습들 아래에는 사실 너무나도 강렬해서 자기 자신조차 두려울 만큼 부모님을 맹렬히 사랑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을 잃을까봐,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두렵습니다. 자신이 엉망진창이고 감정적이고 통제불능일 때 부모님이 자신을 덜 사랑하게 될까봐 미치도록 무섭습니다. 모든 짜증과 분노는 사실 하나의 시험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 힘든 모습을 보일 때도 엄마 아빠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 건가요? 아이가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한테 못되게 구는 건 엄마 아빠가 나에게 가장 안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내가 엄마 아빠 따위 필요 없다고 소리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엄마 아빠가 미치도록 필요해요. 내가 폭발해서 화를 내는 건 사실 나 여기서 여전히 안전한 거 맞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가 밉다고 하는 건 사실 내가 엄마 아빠를 이렇게나 많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밉고 두렵다는 뜻이에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부족한 사람일까봐 무서워요. 언젠가 내가 엄마 아빠가 바라던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실망하실까봐 두려워요. 아이의 사랑은 절대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투르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며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이고 온전히 부모님을 향한 것입니다. 아이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그날들에도 말입니다.